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감수분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이 분열 과정입니다. 이 체세포 분열이랑 다르게요. 우리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즉 성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난자랑 정자랑 만나서 이제 이엔이 되는 거죠. 난자 정자가 만난다라는 얘기는 엄마에서 온 염색체, 아버지에서 온 염색체 두 개씩만 상동 염색체가 만나서 이제 염색체가 두 배로 늘어난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접합자라고, 이것을 우리 접합자, 영어로는 이 zygote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이 접합자 하나가 지금 우리 성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세포가 뭐 60조, 100조개 어마어마한 수의 세포가 되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EN이 두 개의 딸 세포를 가지고 있는 EN 세포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이 미토시스, 이 체세포 분열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체세포 분열이고요.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공부할 것은 이제 어른이 돼서 어른의 생식기관, 여자의 경우는 난소, 오발이라고 그러고요. 남자는 이 테스티스, 정소라고 그러고요. 거기서는 각각 지금 오늘 공부할 이런 감수분열을 통해서 이런 난자,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여기서까지는 전부 다 2N짜리 체세포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이것은 1N입니다. 반쪽만 있는 거죠. 반쪽만 있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합쳐서 이제 자이고트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EN 이런 감수 분열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합쳐서 가령 4N을 자식을 만들면 또 4N 하면 8N 이런 식으로 우리 생식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수분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1N으로 갔다가 2N으로 갔다가 또 1N으로 가고 2N으로 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이 사람은 아주 살아가기도 하고 자식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상에는 계속 아주 오랫동안 이 자식을 퍼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감수분열, 메이오시스고요. 이 큰 차이는 우리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46개짜리, 즉 EN이 계속 EN, 우리가 EN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디프로이드라는 말을 쓰죠. 디프로이드, 이 배수체 이런 말을 씁니다. 배수체가 아니라 이배체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감수분열은, 자, 여기가 달라지는데요. 체세포 분열보다는 복잡합니다. 여기서 2N짜리가 저런 1N으로 일단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수 1분열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2N이 여기서는 1N입니다. 1N짜리로 변하고요. 1N짜리가 다시 1N인 염색 분체가 갈라지는 거겠죠. 우리가 이 단계를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감수 2분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수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달리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 하나 또 하나, 감수 1분열, 2분열로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디프로이드가 우리 이배체가 해프로이드로, 이 반수체인 이 정자나 난자처럼 반수체인 이 가미추라고 그러죠. 이 배우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분열인 것입니다. 자, 큰 차이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것의 속 내용을 왜 감수분열을 해야 되는지, 감수분열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분열은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 체세포 분열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프로페이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감수 2분열로 오게 되면은 또 역시 전기, 중기, 그러니까 복잡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이런 맨 마지막에 생식세포, 배우체, 1N짜리가 생기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기를 통해서 S기에서 우리가 S기니까 염색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염색사겠죠. 염색사가 막 이런 식으로 이 국수처럼 널려 있는데 S기에서가 이런 것들이 복제하지 않습니까? S기에서 이제 세포 분열이 결정이 되면 복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S기에서 이제 G2기로 오게 되면은요, 이제 서서히 그로스도 하면서 세포 분열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전기가 되면은 이제 감수 1분열에 이 전기로 들어오겠죠. 이제 전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체세포 분열에서처럼 이제 염색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세포 분열일 때는 이렇게 전기에서는 이렇게 염색체가 나타나긴 나타나죠. 이래서 있다가 이제 그냥 상동 염색체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타나서 서서히 방추사가 나타나고 이 중기에 이렇게 가운데 이 정확히 적도판에 이 나열이 되는데 이제 감수 1분열 의 경우는 감수 1분열의 전기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체세포 분열에는 볼 수가 없었던 이제 S기를 통해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염색체도 2개의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된 것이죠. 여기 동원체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것의 상동 염색체가 이거 상동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동 염색체로 치면은요, 상동 염색체가 뭐 이렇게 되는 상동 염색체가 비슷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상동염 한 쌍, 이거 한 쌍, 이렇게 돼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가까이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체세포 분열이랑 확실하게 다르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기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2개가 모이면서 서로가 다리들을 걸치고 있는데,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걸쳐놓고 있습니다. 이 다리랑 걸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차라 얘기를 하는데, 이 교차 현상, 크로스오버, 교차를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저 다리를 걸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거 예를 들기 뭐 하는데요, 걸쳐진 다리를 가지고 뚝 뜯어내서 여기에 이 팔이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차가 된 것이죠. 그죠? 이것이 감수 분열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모이고 서서히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교차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차 현상이 벌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묘한 상동 염색체가 됐습니다. 그죠? 같이 모습은 비슷한데 아직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있던 것이 이리로 왔고 여기 있던 것이 또 이쪽으로 갔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차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수 1분열에서 지금 여기서 감수 1분열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중기가 되면은 이제 우리 체세포 분열 경우는 상동 염색체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쭉 적도판에 쭉 나열을 했는데 이제 감수 1분열에서는 바로 이렇게 모였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교차가 다 된 이런 녀석들이 여기다가 가운데 모이고 있습니다. 자, 다르죠? 그래서 1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열로 되어 있는 꼴입니다.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돼서 상동 염색체가 갈라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체세포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갈라질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죠.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방추사가 있고 끌고 가고 이러죠. 우리 전기에서 있었던 핵막이 소실되고 이것은 체세포 분열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얘기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나타나고 다 이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입니다. 끌고 가고 이래서 틸로페이스 되게 되면 이 세포가 이 2개가 생긴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색체가 여기서는 상동 염색체를 4개였죠. 결국 하나, 둘,
셋, 넷, 동원체가 4개였죠. 동원체 수가 염색체 수니까. 그런데 여기는 동원체가 하나, 둘, 그러니까 이 n이 1n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갈라졌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줄어든 거죠. 그렇지만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것은 상동 염색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후기에서는 염색 분체가 갈라진 것이죠. 이것은 그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염색체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DNA 양만 줄어들었죠. 그죠? 복제된 것이 반으로 갈라지니까 염색체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상동 염색체가 갈라지니까 이것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꼴이 돼서 이제 감수 1분열을 통해서 1N으로 변하는 감수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제 다시 곧바로 감수 2분열이 벌어지는데, 2분열은 여기 벌어졌던 이런 것들이 바로 체세포 분열이랑 이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벌어졌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일렬로 쓰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나가고 해서 정말 이것도 1N입니다만은 감수 분열 결과로 나오는 이것도 1N이죠. 왜냐하면은 염색 분체 2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로 떨어졌으니까. 그죠? 이건 염색체 수가 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1N짜리, 그렇지만 4개의 이런 딸세포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감수 2분열을 통해서는 1N이 역시 1N으로 가는 거죠. 염색 분체만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것이죠. 체세포 분열이랑 상당히 밀접한 것이 여기고요. 감수 1분열에서는 감수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하는 이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정말 감수 분열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하나 놓쳤군요. 감수 분열을 할 때면 시작하는 것은 2N이죠. 이것도 뭐 다 2N이 될 텐데요. 이것은 이 생식기관에 있는 2N 중에서 메일 경우는 정원세포, 우리 피메일 경우는 난원세포, 이런 특정한 2N짜리 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수 분열의 대상이 돼서 바로 난소나 정소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걷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이 감수 분열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것은, 자, 우리 여기서 계속 중기에서 감수 분열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돼 있으면 감수 분열, 요건 요렇게, 이것이 상동염색체지, 상동염색체. 요것들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감수 1분열의 이 특징인데, 이때 이것이 이렇게 모였을 수도, 이것과 자리 바뀔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지금 이쪽이 엄마한테서 온 것이고 상동염색체니까 이것이 아버지한테서 온 것이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한테서 온 것이고 이것이 엄마한테서 온 것인데, 항상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50% 확률로, 이것은 랜덤한 것입니다. 그렇죠? 1대1의 확률로 벌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감수 분열의 이 특징이죠. 우리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지금 얘기했던 아까 2N짜리가 그 염색체가 4개죠. 4개가 감수 4개가 이렇게 감수 1분열에 이제 중기 상태를, 교차 모습은 지금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빼놓고요. 중기 상태에서 이런 상동염색체까지 상동염색체끼리 배열하는 것인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배열이 될 수도 있고, 가령 여기 파란색이 아버지한테서 온 것이고 빨간색이 엄마한테서 온 것이라면은, 이것이 이 자식에서는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고, 상동염색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확률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조합의, 우리 수학으로 말하면은 이 조합의 이 수가 다른 거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사람 경우에는 46개, 즉 23쌍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2N이 되는 거죠. 그래서 46개가 되는 것인데, N이 23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23쌍 우리 다 그릴 수가 없고 지금 2쌍만 그린 건데 가령 정말 23쌍을 다 그려본다면은 이 중기 때 감수 1분열의 중기 때요 다 그려본다면은 이게 그리기도 힘든데요. 이것서 여기에 상동염색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아버지 엄마 쪽, 이것은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23개가 아버지에서 온 것이 왼쪽에 쓰고 엄마한테서 온 것이 오른쪽에 쓰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만 아버지한테서 온 것은 하나만 왼쪽에 쓰고 나머지는 엄마한테서 온 것이 여기 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게 되면은 조합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버지 아니면 엄마, 두 번째 것도 아버지 아니면 엄마, 세 번째 것도 아버지 아니면 엄마. 이거 지금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23번이 쭉 되게 되면은 이것이 전체 이 맨 마지막에 나눠질 생식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조합의 수는 2의 23승계가 되겠죠.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 때문에 이 모든 생식 세포는 유전자 조합이 서로 다름이죠.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들이 전부 다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래 엄마가 뭐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숫자를 10명의 자식을 가졌다 그래도 10명이 전부 다 다를 수 있는 이유가 그때 사용된 정자랑 뭐 난자랑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떤 정자는 뭐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2의 23승 중에 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수분열이 제공하는 이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생식 세포의 다양성을 주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성생식이 주는 장점이 바로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감수분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성생식의 반대가 우리 무성생식인데 남녀 없이 이런 감수분열 없이 무성생식하게 되면은 몸의 일부가 뚝 뛰어나가서 또 자식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남녀가 없이 태어난 것은 유전자 배합이 똑같겠죠. 똑같이 일견 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무슨 나쁜 환경이 오거나 병충해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한번 당하면 몰살하겠죠. 그죠?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유성생식은 자식들이 전부 다 다양하니까 뭐 나쁜 환경이 오면은 그 중에 누군가 살아남겠죠. 이 다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양성이 있어야지 우리 나중에 얘기할 우리 진화론에서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이 우리 진화의 중요한 학설이지 않습니까? 자연에게 잘 적응되는 녀석을 선택을 해서 그것이 또 다음 세대를 자식을 만들고 잠식을 만들고 해서 좋은 형질이 자꾸 발전돼 나가는 것이 자연 선택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연 선택설 성립을 하려면은 일단 다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을 해야지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는 거겠죠. 좋은 녀석도 나오고 형질이 좋은 녀석도 나오고 나쁜 녀석도 나오고 띠을 잘 뛰는 녀석도 나오고 띠을 못 뛰는 녀석도 나오고 그다음에 병충해에 강하고 병충해에 못한 녀석들 다양함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치가 바로 유성생식에 있는 감수분열 때문에 있는 바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 사람 경우는 23쌍의 우리 염색체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양성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우리 이 안데스 정말 이 구글 사진 모음에서 안데스에 있는 감자를 치고 들어가서 찾아온 것인데요. 이 다양한 종류의 감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안데스에 그래서 안데스 감자는 뭐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병충해에 강하고 어떤 것은 가뭄에 강하고 어떤 것은 온도에 강하고 어떤 것은 뭐에 강하고 다양함 이 다양함이 잘 보존이 돼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 안데스에서는 정말 나쁜 기온이 오거나 나쁜 환경이 오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종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다양함 때문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신에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아일랜드에서 이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아일랜드에서는 이 감자를 무성생식을 통해서 감자의 신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무성생식을 해서 감자를 이 덩치가 크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감자를 쭉 심어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감자가 아주 큰 중요한 농업이 되고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 경제 밑받침이 되었는데 어느 해인가 이것이 1800 아마 46년, 50년 뭐 이때 얘긴데요. 이 무렵에 병충해가 생겨서 감자의 병충해가 마른병이라는 병충해가 생겨서 아예 감자가 뭐 이런 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전부 다 감자가 없어지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바로 감자 때문에 감자의 그 무성생식을 한 그것 때문에 정말 감자가 완전히 없어져서 그 나라 사람들이 기근을 맞아서 아주 엄청난 이 경제적인 그런 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성생식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아기를 가장 안 낳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엔 그 이유 중에 이 하나가 바로 다양함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고 직업도 몇 개 내로도 결정이 되고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IQ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뭐 가령 어떤 나라에서는 대학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고 취미가 있고 아니면은 뭐 기술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이 다양함이 있는 데에서는 뭐 행복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애기도 많이 낳으려고 그럴 테고요. 뭐 빵 만드는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표적으로 경쟁이 심한 나라다 보니까 아마 다양성 부족 때문에 서로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감수분열과 연관된 아주 잘 알려진 병 중에서 이것은 다운 신드롬인데요. 다운 증후군 그래서 제법 많이 보이는 병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21번 염색체가 다른 것들은 다 쌍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뭐 3개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얼굴 모습이 이렇게 사각형이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뭐 일반적으로 IQ도 50, 60을 넘지 못하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런 병이고요. 자, 이것은 바로 감수분열을 할 때 이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분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죠? 비분리 현상에서 이것이 이쪽에도 한쪽에 비분리가 됐으니까 방추가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에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런짜리 세포가 모이게 되고요. 메이오시스 감수 2분열을 통해서 이런짜리 세포가 하나에 2개씩 모이게 되니까 여기에 지금 일반적으로 난자의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여기에 이 정자가 붙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정자가 붙어서 이런 경우는 46개 염색체가 아니라 47개의 염색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분리 현상에서 그 비분리 현상은 바로 여기서는 메이오시스 1에서는 정상적으로 이거랑 달리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이제 메이오시스 2에서 염색 분체들이 분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특별한 경우는 분리가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난자라면은 여기에 정자가 가서 붙어서 정자가 들어가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47개가 되는 이것이 특별하게 21번 염색체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많은 경우는 이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출산한 경우에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반부에 되게 되면은 이제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런 그 난자를 만드는 또 여포세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여포세포는 여자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사춘기 지나서 한 달에 하나씩 난소 어떤 주기를 통해서 그것이 배란이 돼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긴 세월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정말 긴 세월 동안에 이 난소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자 같은 경우는 새로 계속 만들어지니까, 하지만 이 난자는 우리 그 난소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물질들도 들어올 수 있을 테고, 여러 그런 나쁜 영향들이 오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비불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 나이가 든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우리 체세포 분열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세포 주기, 감수 분열, 이런 거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유전 얘기, 우리가 감수 분열을 지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유전 공부하기가 상당히 쉬워질 것입니다. 상동염색체가 어떻게 나눠 들어가고, 삼동염색체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게 자식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